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는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라산 영실에 4.5mm를 비롯해 서귀포 3.1, 성산 1.9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주도 산간과 남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 오후까지 산간에는 120mm 이상, 해안에는 3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과 산간에는 오전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바다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제주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도민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오후 4시 16분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거리 행진이 시작됩니다. 3년 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마다 노란 옷을 입고 직접 만든 안경과 종이배를 들고 나와 거리는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주시청에서 탑동 해변 공연장까지 2.5km.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들의 마음도 한번 더 되새겨보고 애들한테도 좀 이런 날을 좀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세월호 목적지였던 제주항 인근 공연장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음악은 바람을 타고 헐헐 날아가고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유가족은 먹먹하기만 합니다. 큰 놈을 갖다 이 가슴에다 담으려 하니 그게 담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란 저한테 말도 안 되고요. 치유하고 싶지도 않고. 1089일 만에 세월호는 물 밖으로 나왔지만 실종자 9명은 돌아오지 못한 상황. 시민들은 미수습자의 조기 수습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연장해서라도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는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4.16 제주기억위원회는 기억의 손수건 만들기 등 시민 프로그램과 추모 전시회를 마련하는 등 매년 기억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 시민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형물 설치와 기억 공간을 세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가 오늘 오후 3시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열립니다. 3주기 추모제에는 도내 학생과 교사, 동문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는 추모시를 낭송하고 합창과 관현악 연주 공연이 이어집니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3주기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별로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제주 MBC는 대선 후보들의 제주 지역 정책 공약과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제주의 표심은 당선 결과와 일치해 전국의 바로미터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제주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주도가 건의한 대선 공약 과제 가운데 송배전선로 지중화와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조성, 제주 국립공원 지정, 제2공항 조기 개항, 감귤원 원지 정비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대 핵심 공약으로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조성과 제2공항 조기 개항, 신항만 조기 완공,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시티 조성,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2공항 정상 추진과 신항만 조기 완공, 전기차 특구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모범지역 개발, 미래농업 육성, 평화와 인권의 제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제시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제주특별도 실현과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조성, 동아시아 문화건강 허브 조성,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형 도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 보전을 우선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강력한 부동산 대책, 4.3 진상규명과 배보상, 강정구상권 철회와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어제 도당사에서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주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장성철 도당위원장과 오수용 제주대 교수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상임 고문단과 4대 위원회 등 모두 100여 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법규가 강화된 데다 직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입니다. 원숭이와 다람쥐 등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며 동물과 친해지는 수업입니다. 포항 지역 한 직장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교구를 자작나무로 제작하고 유기농 식재료만 급식에 사용하는 등 운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나 아니면 오전, 오후로 부모님들 시간 나실 때 오셔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직원 수가 적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고 있는 이곳은 최근 포스텍이 문을 연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자녀도 돌봐준다는 점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포스텍 교직원과 대학원생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안심하게 아이를 놓고 맡길 수 있다는 점, 안전하게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점이 참 좋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포항시청과 세명 기독병원, 포스코 캠텍 등 10곳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이 점점 늘면서 일과 육아를 함께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외국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도립대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양쪽의 투명한 유리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도장 공부를 합니다. 학교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는 따로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도립대는 지난 2006년부터 학교 기업인 라운리를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호주의 언론에서 경북 도립대의 차별화된 교육을 소개하면서 호주의 자동차 정비센터 곳곳에서 인력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2명, 지난해 3명에 이어 올해도 3명이 취업했습니다. 전문 기술 잡지에서 저희들 학과에 대한 소개를 다룬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호주 기술자들이 저희들 학생들을 구인을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젠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한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글로벌 기술자가 되고 또 호주에 가서 저의 꿈인 이제 커스텀 페인터가 되는 게 꿈입니다. 경북 도립대는 외국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자 타 대학 졸업생도 재교육시켜 글로벌 취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국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호주 등 해외 취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난 속에서 지역대학의 차별화된 교육과 열성이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70mm가량이고요. 많은 곳은 12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남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부 지역은 비보다는 강한 바람에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현재 동부와 추자도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공기의 질은 대체로 깨끗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7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6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에는 꽤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빗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에는 뇌전과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절기상 고구인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라도 남쪽 해역에서 갈치 조업이 연중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근해 연승어업인 경우 북위 33도, 즉 마라도 남쪽 수역에서는 갈치 포획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되면 마라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 배제로 갈치 조업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안개로 여객선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승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완도로 출발 예정이던 한일 블루나레호를 시작으로 어제 하루 여객선 6편이 결항돼 승객 3천여 명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4시 출항 예정이던 산타루치오는 밤 9시 반에 승객들에게 결항을 통보하면서 항의 소동이 벌어졌고 숙소를 구하지 못한 승객 70여 명은 여객선 터미널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운항관리실은 오늘도 풍랑특보와 다른 지역의 안개로 일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학여행이 많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학생 수학여행단 이동 차량의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학여행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규정 속도와 신호 준수, 안전띠 착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학여행 차량 출발지에서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아침 시간대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1%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매매가 누계 상승률은 0.62%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4%와 비교해 9분의 1로 낮은 수준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